Okay, Mike, I think if you're ready, and then you can start now.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캠블렌차드의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정말 오늘 반가운 얼굴 두 분 와 계십니다. 캠블렌차드 박사님하고 랜디 콘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채팅창에 환영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테파니모 블렌차드 코리아 대표님도 와 계시고요. 10시가 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폴킴님 감사합니다. 유승현 편집자님 반갑습니다. 임서윤 님 감사합니다. 캠블렌차드 랜디 감사합니다. 민훈 반갑습니다. Okay, Randy and Ken, in the chat box, they are welcoming you, and then they say hello to you at the moment. So, hello everyone. 네, 랜디 콘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59분, 59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요, 저희가 켄 박사님하고 랜디 모시고 하는 진짜 5년 만에 처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웨비나는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점 양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Simple Truths of Leadership이라는 북이 올해 6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켄 블렌차드 리더십 수업, 저희 블렌차드 코리아의 모인 대표님께서 옮긴 한국어 버전이 10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출판을 하셨고요. 오늘 여기 편집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 책 안에는요, 저희가 52가지의 방법, 서번 리더가 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실생활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52주, 1년 52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니까 책 읽는데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챕터를 펼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20주에 해당하는 켄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인데요. Ken? Yes, sir. Yeah, it's okay. Ken, could you tell us about could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number 20, Simple Truths? It's one of my very favorite truths, because to me, servant leadership, which is the leadership that we really go, is love in action. And so this question is, love is the answer. What is the question? And what love really means in leadership is you care about the person. You want them to win. It's about we, not me. And that's why it's love is the answer. What is the question? Thank you. 모윤희 대표님, 켄 블렌차드 박사님은 항상 리더십은 이제 loving action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사랑이 답이면 무엇이 질문이겠는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팀원을 이끌어야 하는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오늘 웨비나 끝날 때 여러분들께 끝나는 중에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그 상품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아마 다시 출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45번째 단순하지만 확실한 지혜, 우리 랜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Randy, it's your turn. Thank you, Mike. This is one of my favorite simple truths.
because it gets to the heart of what trust is all about. And trust involves taking a risk. You have to extend trust to someone else in order for trust to begin to build in a relationship. And if you are holding tight control in that relationship, you're not willing to take a risk and extend trust. And so it's really important for leaders to understand that trusting others means letting go of control. Okay, Thank you, thank you so Randy. much, 네. Randy. 자, 랜디는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신뢰 형성이라고 하는 이제 신뢰 형성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형성한다 할 때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제 신뢰인데, 우리가 컨트롤을 리더가 하게 되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바로 통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켄 블랜차드 박사님은 저희가 리더십 구루로 알고 계시죠? 예. 원미닛 매니저라는 책으로 지금 아마존 명예전당의 리더십 분야에서 헌정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켄 블랜차드의 모든 과정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우리 박사님 소개, 여러분 잘 아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이시죠? 네, 켄 블랜차드 박사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우리 랜디님, 신뢰 전문가이시고 저희 켄 블랜차드의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부사장님으로 또 근무하고 계시고 또 신뢰 쪽에서는 제일 정평이 나 계시는 아주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한 교육 중에 하나가 저희 신뢰 형성 교육이었거든요. 4시간. 그 신뢰 형성 교육을 만드신 켄 블랜차드 박사님과 함께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 공동 저자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우리 오윤희 블랜차드 코리아 대표님 옮기니이십니다. 저희가 5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켄 블랜차드 박사님과 랜디 공동 저자 책을 번역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 모윤희 대표님은 켄 블랜차드의 전 과정을 모든 저희 국내에서는 물론 그리고 에이펙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남가주 대학에서 리더십 박사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통역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넘겨드릴 거고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잠시 안내드리고 바로 저는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이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17가지를 우리 켄 박사님하고 랜디한테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우리 켄 박사님과 랜디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저희 모윤희 대표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는 그런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가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를 몇 가지 뽑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question에 대해서 켄과 랜디가 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each question이 우리가 English도 나오고 Korean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보시고 질문은 한국말로도 나와 있고 영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랜디와 켄 블랜차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국말로 해서 통역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Ken Blanchard and Randy here. So we're gonna ask questions. So it's gonna be a conversation with Ken Blanchard and Randy Conley. So we selected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here. So I'm gonna ask each question Ken and Randy. So they're gonna answer. So whenever you see Ken's photo, that means the question is for Ken. So Ken gonna answer the question. So when you see Randy's photo on the slide, that means that question is for Randy. So Randy gonna answer the question. Okay, so question number 1. So if this question is for Randy, so Randy, you ready?
Okay, so to what extent could I share information with my team member? So I'm going to translate that in Korean first, okay, Randy? So 팀원들과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Okay, Randy, it's your turn. Well, Stephanie, first I have to say, when Mike read my bio in Korean, it sounds much more impressive than it does in English. So, to answer your question, my philosophy is to shar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with my team, because the more information that people have, the better equipped they are to make good decisions. Simple truth number 47 in our book says, people without accurate information cannot act responsibly, but people with accurate information are compelled to act responsibly. Of course, we can't always share as much information as we like because it may be confidential or we simply don't have it, but the more that we can share, the better. Okay, thank you so much, Randy. 자, 그래서 랜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랜디의 철학이에요. 가능한 한 되도록 많은 경험, 많은 정보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가 그 책, 켄 블랜차드의 리더십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47번째를 보면, 47주째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confidential하고 아예 내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더 많이 정보를 공유할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챗박스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 question number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question number 2. This is for Ken Blanchard. So you ready? Okay, Yes, so sir. Yes, ma'am. okay. Okay, when my team collaborates with other teams or departments, what should I do if collaboration doesn't work because each team puts its priority first? Due to conflicting priorities of teams, my team is struggling with working with other teams. As a team leader, I don't know how to make it work. Okay, so I'm going to translate this one in Korean first, then I'm going to give it to you. Okay, so I'm going to let you answer the question.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다른 팀과 협업에 있어서 서로의 우선순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팀과 팀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려고 할 때 서로 팀마다 우선순위가 너무 달라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팀하고 팀이 서로 잘 협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Okay, Ken, it's your turn. Well, I tell you, this sounds like a perfect opportunity to get together with the other team leader and talk about how you could work together. I love the translation a lot of time for what team stands for, which is together, each accomplishes more. So together, each accomplishes more. So if we can work together, you can imagine what we can do, but you need to figure it out with the other leader. Okay, thank you so much, Ken.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켄 블랜차드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 내가 우리 팀을 이끌고 있는 팀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다른 팀하고 같이 지금 협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이게 정말 다른 팀의 상대방 팀, 상대 팀의 팀 리더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팀이 TEAM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이제 그 팀이 각각의 이니셜이다. 뭐냐 하면은 together, 그러니까 팀이잖아요. T, together, each achieves more. 그래서 함께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팀이 함께 협업을 하는데 우리 공동의 목표가 뭐냐? 행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행동의 경계가 뭐지? 어디까지 우리가 서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같이 얘기한다면 성취할 수 있는 결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게 바로 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됐죠? Okay, let's go to question number 3. Okay, this is for Randy. What is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generation gap? Gen Z is so much different from my generation. They don't want to be fully committed to their work as they don't find any value in doing it. And if any task is out of the scope of their job, they don't want to do it. Although I explain why they still don't want to do it, I don't know how to work with Gen Z. Okay? So, 이거는 세대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새 Z라고 하는 그 세대들 있죠. MZ. 특히 Z 세대랑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 Z 세대랑 잘 일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Okay, Randy, it's your turn. Randy, you're unmute yourself, please. Yes, you're muted. Yes, Sorry. it's okay. I think it's easy to get frustrated with the difference that we have between generations, but it's really important to stay focused on what we have in common, because I think we have much more in common than we have things different. So things like wanting to feel valued, appreciated, do good work, be recognized for our accomplishments, having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Those are human needs across all generations. So the more that we as leaders can help our people discover their rhythm, that stands for what's in it for me. The more we can help them discover that, the more successful we'll be. Thank you so much, Randy. 자, 랜디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대가 이제 제너레이션마다 이제 다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쉽게 왜 이래 이렇게 짜증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감사의 표현을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내가 성취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가 팀원들을 이끌 때 그 팀원들의 what's in it for me라고 하죠. what's in it for me는 이제 나에게 어떤 게 이득이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리더가 자신의 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함으로써 해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줄 때 팀원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let's go to question number 4. This is gonna be for Ken Blanchard, okay? So my team member only listens and rarely shares his concerns or thoughts or ideas. I have tried so hard to encourage him to talk, but nothing worked. What is the best way to manage a person like him who doesn't want to share or talk? Okay? 이거는 뭐냐면 팀원이 말을 잘 안 해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Okay, Ken. Okay. Okay. I think it's an interesting question. I think it's important to let team members know that you want to hear their ideas. A lot of people just assume that the boss doesn't particularly care what they have to say, and as a result, they don't share.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find out how this person feels, this team member feels about their level of input. Maybe it's fine with them. They're happy with their input, and it's a bigger deal for you and all, but all these things require dialogue between you and the people. Okay, thank you so much.
이거는 이제 켄 블란쳇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팀원에게, 리더가, 팀원에게, 내가 정말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팀 리더로서 내가 나는 정말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명확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원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팀원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정말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다이얼로그를 가져야 한다. 항상 중요시 여기시는 게 항상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Okay, let's go to question number 5. This is for Randy. There is no trust at all in my team. I don't know how to build trust with them. I think I need to start from scratch. But I'm worried and concerned about how they will react. What should I do? 자, 이거는 뭐냐면 내 팀이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Okay, Randy. Well, trust means different things to each of us. So it's important to establish a common definition of trust with your team. And each of us need to demonstrate trustworthiness in order for the team to have trust in us as the leader and trust in each of their teammates.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4 core elements of trust, which we've captured in the acronym ABCD. A stands for ability, which is demonstrating competence in your role. People trust you when you have the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to do your job well. B stands for believable, which means acting with integrity. Are you honest? Do you walk the talk? Do you treat people fairly? C stands for connected, showing care and concern for people. Being connected means you build rapport with others, you communicate openly, and you have their best interests at heart. And finally, D stands for dependable, which is following through on your commitments and being responsive and accountable. So first and foremost, the leader needs to model the ABCDs of trust for it to begin to grow in the team. Okay, thank you, Randy. 자, 여기 랜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팀과 신뢰에 대해서 공통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팀이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신뢰성을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서치에 따르면 신뢰를 형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ABCD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각각은 A는 이제 ability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일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 역량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요. B는 believable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진실성을 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가치에 베이스를 둬서 행동을 하고 진실성 있게 행동한다. C는 connected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고 내가 소통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고요. D는 dependable이라고 해서 이건 약속의 이행과 준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4가지 요소가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4가지 요소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리더가 이런 행동 하나하나의 롤 모델로서 내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셨죠? Okay, question number 6. Randy, I like her answer much better than yours. I agree, Ken. Stephanie sounds much better than I do.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ut that's not true. No. Okay, question number 6. My people never take initiative. They just do what they are told to do and not proactive at all. Sometimes they need to do more than they are supposed to do, but they don't want to do, they want to go further. They want to go further and never work to their
full potential and they don't have a career vision and don't understand why they need to have it, never seeing the value of it, how can I motivate them?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요. 팀원들이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아주 간신히 합니다. 그 이상은 나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경력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요. 그걸 왜 해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Okay, Ken, if you're ready, this is Yes. your turn. Okay. Well, one of the simple truths in our book is never assume you know what motivates people. Most leaders think they know what motivates their people, either money or recognition and all. But nothing beats actually asking people what would motivate them or be a good reward if they do a good job. And so everyone is motivated differently. So it's important to find out what works for each of your people. Ask them. Always ask them. It's a conversation. Okay, thank you. And thank you, Ken. 켄 블랜차드 박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희가 그 켄 블랜차드 리더십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15번째, 이제 단순하지만 확실한 지혜예요. 그래서 15주차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엇이 팀원을 동기부여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결코 속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요, 무엇이 팀원들을 동기부여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돈 또는 아마 권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만약 그들이 정말 일을 잘했을 때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켄 블랜차드 박사는 항상 말씀하시지만 항상 conversation, dialogue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해서 직접 물어봐라. 그들이 뭘 정말 원하는지를 진짜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팀원과 대화를 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여기 적어주세요. Okay, let's go to question number 7. When I got back to work after leadership training, I was willing to apply what I learned in the workplace, but it didn't work at all. It was totally different from what I had expected. I tried to have two-way conversations and listen to their concerns, but they seemed not to trust me at all. Should I stick to what I did before or try to apply what I learned in leadership training? How can I make it work? 이거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리더십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활용을 해보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팀원들의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저래? 배우고 온 거 티네 왜 저래? 막 이런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리더십 교육에서 받은 대로 정말 실제 현업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Okay, Randy. Well, for years, Ken has said that leadership is something you do with people, not to them. And most leaders are excited to try out new concepts that they learn in training, but they neglect to first set the context with their team members. So I think it's helpful to share with your team what you learned. Let them know that you have a desire to improve as a leader so that you can serve them better, and that you're going to start using some new behaviors. Ask for their partnership in helping you improve as a leader, and for their patience as you try new things, so that ultimately the whole team achieves more success. I think if your people feel like your leadership is a partnership with them, they'll be much more likely to embrace your new style of leading. Okay, thank you, Randy. 자, 랜디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리더분들이 교육이 끝나잖아요. 그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현업에 복귀를 했을 때 팀원들을 모아놓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가 교육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팀원들과 먼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리더
리더로서 발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행동들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먼저 그들이 알 수 있게끔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좋은 리더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트너십을 좀 발휘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땠는지 저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약간 잘못하더라도 약간 이제 처음에 적용할 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정말 인내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팀이 훨씬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팀원들이 파트너십이라고 느낄 때 그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새로운 리딩 유형을 좀 더 잘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좋죠? Okay, let's go to question number 8. This is for Ken Blanchard. I was so surprised to know that there were so many things I had to do as a manager when I got promoted. I have struggled with doing my work as well as leading my team. My manager always tells me to be a good leader for my team, but never supports me. I don't know whom I can talk to. I need someone who can listen to my concerns. 이거는 뭐냐면요. 팀장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네, 업무도 해야 되는데 팀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상사는 언제나 저한테 좋은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게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Okay, Ken. If you're ready, it's your turn. Yes. Well, we really like to say that a leader is anyone who can give you the direction and support you need to be successful. And you normally assume it's your direct manager, but sometimes it's somebody from another department. And what we like to say is look around the organization and identify the most successful leaders that you admire, and then go talk to them and ask them if they would be willing to mentor you in your own leadership development. Most leaders love helping new managers succeed and get better. So if you're not getting what you need from your own manager, get it from somebody else that you admire in the organization. Okay, thank you, Ken. 이런 캠블런스 박사가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데 정말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지시와 지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리더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직속 상사가 내가 정말 필요한 지시와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실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위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필요한 지시와 지원을 줄 수 있을까? 정말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저에게 멘토링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시와 지원을 요청해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분들은 새롭게 출발한 새 매니저를 돕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가 나에게 그런 필요한 지시와 지원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가서 한번 요청해 보시고요. 그래서 멘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For your info, Randy is my mentor. Okay, Randy. Okay, so I'm going to question number 9 here. I have been very disappointed with my manager. He eroded my trust in him. He's the worst leader ever, and I'm demotivated. I feel lost and don't know how I can motivate myself and work with him. What shall I do? 이거는 뭐냐면요. 팀장님한테 너무너무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저희 팀장님. 그래서 팀장님은 팀장님에 대한 저희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팀장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팀장님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This question is for Randy. So Randy, if you're ready. Okay. Well, first, I'm sorry to hear that. I can empathize with that situation. When you lose trust in someone, it can be hard to get it back on track. So I suggest you consider a few things. First, identify which behaviors the manager is using that is causing low trust. And once you have a clear idea of what those behaviors are, then have a conversation to provide feedback on how your manager's behaviors are impacting you, and discuss ways that you can improve that relationship. Now, I know that
many times that can take a lot of courage. So if it's helpful, you might want to get the support of someone from your human resources team or someone else who can help you moderate that conversation. Also, I think it's important to get really clear on what you want out of your particular job and determine, are you able to move forward and be engaged in your work even if your manager doesn't change? If not, then perhaps it's time for you to consider your choices of finding another role within the organization or even outside the organization. Okay, thank you, Randy. I really like your answer here for this question.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때, 다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먼저 나의 팀장님이 팀장님의 어떤 행동들이 정말 신뢰를 무너뜨렸는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나의 팀장님과 내가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의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팀장님에 대한 저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용기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HR의 이제 도움을 얻어서 이런 컨버세이션, 이런 대화를 갖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매니저가 만약에 바뀌지 않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일을 정말 일에 전념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만약 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매니저가 바뀌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조직 안에서 내가 다른 롤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이제 회사 밖에 다른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계세요. Okay, let's go to question number 10. I have a team member who doesn't do what we agreed on. He agrees with me on what to do, but most of the time he takes his way to do a goal or task and gets off track. If I ask him why he took a different direction, he tells me that he thought his way was a better solution. And as I seem so busy, he couldn't tell me before he took action. When he misses deadline, if I ask him why, he says he wanted perfect, so needed more time. But he never shared his concerns with me at all. I don't know how I can redirect him. 이거는 뭐냐면요. 서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매니저인 나하고 나의 팀원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동의를 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이 자기만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돌발 행동 때문에 자꾸 원래의 의도와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팀원을 재설정할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Okay, this question is for Ken Blanchard. Ken, if you're ready. I'm ready. Okay. Okay, before you redirect a team member, you need to make sure that you and that team member are clear on the goal. All good performance starts with clear goals. After the goal is clear, you need to use SL2, which is our situational approach to effective leadership, and realize that everybody goes through a learning process when they're mastering a new goal. And your job as a leader is to diagnose your team member's stage of development. It's a combination of competence and commitment on the goal so that you can use the right leadership style, a combination of direc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SL2 is a really powerful model. So it's by using SL2, it's easier to stay in touch with how your team members are performing and make small redirections along the way. And so it's using the right leadership style at the right time with the right goal. Okay, thank you, Ken. 이거는 뭐냐면 이제 켄 박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redirecting, 재설정을 하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리더인 당신과 당신의 팀원이 목표에 대해서 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명확한가?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SL2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 SL2는 저희 켄 블랜차드의 이제 플래그십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SL2. 상황적인, 그러니까 리더십의 상황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 또는 과제를 할 때 하나의 learning process, 배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팀원에게 목표를 줄 때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요. 온라인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목표에 대한 팀원의 발달 단계를 진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팀원의 발달 단계의 역량과 의욕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발달 단계를 진단을 해야지만 그것과 발달 단계와 일치하는 리더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L2를 사용함으로써 팀원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고요. 이 과정 중에 필요하다면 작은 이제 재설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한 때 주는 거. 그게 바로 SL2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Now let's go to question number 11. One of my team members is a good performer as an individual contributor, but not a team player. He's self-oriented and doesn't want to help other team members when needed. He just does his work and doesn't understand why the team needs to hold each other accountable. I don't know what to do to improve this situation.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팀원 중에 한 명은 혼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팀으로 같이 일할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팀들을 왜 다른 그 팀원들을 내가 왜 도와야 돼요? 이제 이런 약간 이기적인 그런 팀원이에요. 혼자서는 잘하는데 팀으로 같이 일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팀원을 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Okay, Randy, this question is for you. If you're ready, you can answer the question now. Sure. It may be that your teammate just isn't aware of the impact of his behaviors. So nothing is more effective than having a candid yet caring conversation. So when you give feedback, it's important to be specific about the behavior you would like to see changed. Describe the impact that the behavior is having on the team and get the input from your team member on how he views the situation. It may be that just making him aware of the impact that he's having is the only thing that's needed to change his behavior. Okay, thank you, Randy.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팀원이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솔직하게 팀원을 배려하는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팀원을 배려하는 자세로 한번 대화를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무엇을 얘기하면 되냐면 팀원이 좀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행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팀원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팀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팀원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드백을 요청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팀원이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로서 내가 당신의 행동들이 이런 영향을 미쳐요 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let's go to question number 12. What is the best way to give and receive feedback between a leader and a team member? 자, 이거는 뭐냐면 리더와 팀원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Okay, this question is for Ken Blanchard. Okay, I like to always say that when all else fails, try honesty. Before giving feedback, it's important to assess the state of the relationship you have with that person. Do you have a high level of trust that will allow the person to hear the feedback constructively? If not, start there. But if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be specific about the behavior that you want the person to engage in and to behave differently. Then work together to put a plan of action in place to hold each other accountable for helping the team member be successful. So if you got a good relationship,
work on that and work together to see how you can help them win. Okay, thank you, Ken.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켄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노력도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때는 정직함을 시도해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피드백을 주기 전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정말 내가 주는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이에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이에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신뢰부터 형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사이에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그러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기 위해서 우리 서로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함께 짜보는 거. 그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지 피드백을 잘 주고받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question number 13. That is for Randy. What should I do when I don't have any ideas or solutions to problems that my team members are facing? 이거는 뭐냐면요. 팀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 제가 리더인데요. 어떠한 해결책 또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Okay, Randy. Well, give yourself some grace and realize that you don't have to have all the answers. The best way to help team members solve problems is to ask open-ended questions that cause the team member to self-reflect and eventually solve their own problems. So we recommend asking a lot of questions that begin with who, what, how, and when. Those are much better than asking why questions because why questions can make people feel defensive. So for example, questions like, what options can you think of? Or what's worked well for you in the past? Or who might be a good resource for you? How can you get started? Those are all examples of good open-ended questions that can help people solve their own problems. Okay, thank you, Randy. 자, 이거는 뭐냐면요. 리더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팀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팀원이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느냐라고 하냐면 팀원이 스스로 이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팀원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그 개방형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와 같은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왜라는 질문은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은 제외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옵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과거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누가 당신을 위한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팀원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Okay, let's go to question number 14. One of my team members is older than me and he has much longer experience in this field. I don't know how to manage him. He easily gets very defensive when we have a talk about work. 자, 이건 뭐냐면 팀원이 저보다 10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자,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과 관계를 좋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분은 저보다 경험도 많고 업무에 관한 대화 시에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Okay, Ken, this question is for you. If you're ready, you can answer the question. I'd be happy to. We think that leadership is something you do with people, not to people. So you need to make your team member know that you are on his side and want to help him win, help him succeed. Be sure to ask his input and incorporate his suggestions. Why? Because he's experienced. He could really help. We're sure he probably has a lot of things to offer. That will help him see, if you ask his opinions,
that you are there to support him and not to boss him around. So also, I love this. It's probably my most important thing. Also, be sure to catch him doing something right. Recognizing and praising his performance will help him build a trusting relationship. So when in doubt, look around and see if you can catch the person doing something right. That'll build that relationship. I absolutely agree with you. 그냥 catching people doing something right. Okay. 자,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캠 박사님께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또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팀원에게 내가 팀장인 내가 매니저인 내가 당신의 편에 항상 서 있고요. 그리고 저는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는 거를 항상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그의 생각을 물어보고요. 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행동들을 했을 때 나의 팀원은 저 사람이 상사로서 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나의 팀원이 잘하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포착을 하는 거예요. 포착을 해서 그의 성과를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걸 내가 칭찬을 하고 성과를 인정하고 잘하고 있는 걸 포착하고 이랬을 때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를 쌓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Okay, so one more question here for Randy. Oh, this is a big question here. It's a long question. Okay, Yeah. Randy. So question number 15. My company'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not effective at all. Anyone gets promoted, no matter how good or bad his or her performance is, if he or she reaches a certain stage of the working years. It's like a government organization. Therefore, people cannot find out why they have to work to their full potential. They will get promoted anyway when the time comes. Such an ineffici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lso doesn't include any policies to manage low performers, and there are no rewards for high performance. As a result, people are not fully engaged. This is not a motivating working environment at all. They just stay in their comfort zone, and this negative energy influences the whole workplace. It is so hard to increase their competence and commitment. What should I do? 이거는 뭐냐면요. 회사의 고가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때가 되면 누구나 승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전도 없고 시간이 되면 다 저성과자, 고성과자 모두 다 승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환경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팀원들은 자신의 앉은 지대에만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연한 업무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팀원들의 역량과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question입니다. Okay, Randy, if you are ready, okay, you can answer the question. I'm ready. Okay. Well, first, I would say it would be good to pray. And then after that, because this is a challenging situation, after that, tackling large organizational cultural issues like this is very challenging. So I think it's important to be realistic about what you can control and what you can't. So focus on what you can control, and that's your own behavior, right? You can control your team's behavior and processes, how you do work. And then try to positively influence everyone else around you. And I think it comes back to you as the leader being the role model for the type of behavior you would like to see others use in the organization. Okay, thank you so much. Before I translate, I absolutely agree with you on this, Randy. 이런 상황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리더인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나 자신의 행동, 그렇죠? 그리고 나의 팀의 행동, 나의 팀원들의 행동,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집중을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조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됐을 때 정말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랜디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I think this is the end of questions here.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write your questions in the chat box. Okay. So before we finished today's webinar, there are some quiz here. So quiz number 1, love is the answer. What is the question? So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챗박스에 여러분들의 답을 적으시면 돼요. 저희가 가장 먼저 정답을 적으시는 5분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시고 챗박스에 다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어요. 자, 사랑이 정답이다라고 한다면 질문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적으세요. 챗박스에 적으셔갖고 가장 먼저 정답을 적으시는 5분께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쭉쭉쭉쭉쭉 적어주시고요. 저희 마이크 상무님께서는 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정답을 적으셨는지 5분을 노트 테이킹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분께는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2번째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What is the opposite of trust? 트러스트의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자, 적어주세요. 뚝뚝뚝뚝뚝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적어주세요. 자, 챗박스에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트러스트의 반대말이 뭐래요? 자, 뭘까요? Randy, look at the chat, you know? Yeah, Good, they yeah? know the answer to Okay, that yeah. question. Good learners, yeah? Look at the chat, wow. 자, 쭉쭉쭉쭉쭉 적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5분 저희가 뽑아서 정답을 가장 먼저 적으신 5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그 웨비나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Before we finish today's webinar, Ken,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to Korean attendees here? Ken, you go first, and after you, and Randy gonna do after you. Okay, Ken? Well, let me just say, I think it's great that you're willing to go through this kind of training and hear these kind of concepts, because we have found it makes a difference with your people and it makes a difference with results. You know, a lot of people think that the reason to be in business is to make profit. No, profit is the applause you get for creating a motivating environment for your people so they take good care of your customers. And when you take good care of your customers, they become raving fans and become part of your sales force, and that takes care of the profit. So this is powerful, important stuff, and I just praise you for being open and willing to listen. Okay, thank you so much, Ken. 켄은 항상, 켄 박사님은 강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수익이죠. 근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직원들을 number one customer is our people, right, Ken? 자, number one customer가 바로 우리의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원들을 정말 잘 케어를 했을 때 그 직원들이 외부의 고객, 우리의 number two customer 인 외부의 고객을 정말 잘 케어를 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기업에 와 하고 보내는 박수가 있지. 그것이 바로 프로핏이다, 수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개방되게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이 프로핏에 대한 그 의미,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Okay, Ken, thank you so much. Okay, Randy, it's your turn. Well, thank you all for spending time with us. It's been a real pleasure to be with you. We are in desperate need of a new kind of leadership in this world, and Ken and I firmly believe that servant leadership is the answer to that challenge.
And that means putting the needs of your people ahead of your own. And effective leadership begins with trust. And it ends with trust. And trust is everywhere in between. So if I would leave you with one encouraging thought, it's that Ken has said for years that servant leadership i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you as the leader. It's about the people you serve. But servant leadership does begin with you. You have to make the decision to be a servant leader and put the needs of others ahead of your own. Okay, thank you, Randy. 자, 우리 이제 세상은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servant leadership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이익을 먼저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하시면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거는 또 제일 뭐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trust, 신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우리,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나의 이익보다 먼저 두는 거, 그런 servant leadership을 발휘를 할 때 이 세상에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So, okay, this is the end of webinar. So thank you so much for attending today's webinar, and thank you so much, Ken Blanchard and Randy Conley here. Okay, 여러분들의 질문들은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분들이 상품을 탔는지는 마이크 상무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Ken Blanchard and Randy. Okay,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and we're gonna tell them who got the prize now. Okay, all right.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마이크 상무님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수상자도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kay, we're gonna let you know by email, so please check your email, okay, if you got a prize or not.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andy and Ken. An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ood for your evening. time. Okay. Randy, thank you. Okay, goo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sight, and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우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